자, 1편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으며 2편에서는 공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출발해 볼 텐데, 일단 이 공모주 재테크로 손실이 날 수 없는 이유와 또는 실수로 손실이 났을 때도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실이 날 수 없는 이유가, 종목을 잘 고르면은 대부분은 뻥튀기가 됩니다. 종목 조건은 나중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왜 손실이 날 수 없는 구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신규주는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2배까지 상장이 가능합니다. 기관 투자자든 구주주든 누구든 보호하려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았는데, 보시다시피 깎여봤자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깎이는 경우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1만원짜리 종목을 3주를 받았는데 3만원치를 받았는데, 혹시나 모를 악재나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나와도 본전에 매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본전에 매도하면 일단 손실은 없습니다.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손실은 없으며, 만약에 이 3만원치 받은 거 마이너스 10%에 출발한다 하더라도 손실 금액은 3,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전하냐면,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종목 골라서 청약을 했을 때 기본 50%, 많게는 2배, 뻥튀기 될 때는 정말 시원하게 뻥튀기가 되다가 정말 운이 없어서, 저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종목만 잘 고르면 마이너스 10%는 거의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지만, 혹시나 마이너스 10%를 맞는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청약 넣는 것마다 이렇게 수익을 받는데, 마이너스 10% 맞는다 하더라도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 없는 구조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은, 매번 2배 뻥튀기나 항상 365일 뻥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폭락장이거나 시장이 안 좋거나 한두 달 정도 신규주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분위기가 다운되는 시기는 주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가끔씩 한두 달 동안 잠잠해지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워낙 돈이 많이 몰려서 이런 시기가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시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안전한 재테크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물부터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물부터 보시면 1편에서 설명을 드렸던 38 커뮤니케이션 사이트, IPO 스탁, 이런 사이트들을 보셔야 되며, 그리고 여러가지 증권사 계좌가 필요합니다. 왜 여러가지 증권사 계좌가 필요하냐면, 보시다시피 여기 주관사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종목을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청약을 넣으면 쉽겠지만, 편하겠지만, 보시다시피 주관사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증권사를 만들어 놔야지 이 주관사마다 청약을 해서 물량을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 실제 폰 화면 모습입니다. 대충 보더라도 10가지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키움증권까지 더한다면 더 많아집니다. 여기에 더 자세하게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에도 명신산업이 아니었으면 없었는데, 이 정도 증권사만 있어도 웬만한 종목들 청약 전부 다 넣을 수가 있으며, 최근에 신영증권, 없는 증권사도 있지만 DB금융투자, 이거는 없지만 언제라도 추가로 지금 개설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귀찮아서 이 정도만 사용하고 있으며, 이 정도만 사용하더라도 웬만한 종목들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며, 비대면으로 개설을 할 경우에 제가 알기로 20일마다 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개설을 했냐면, 저는 원래부터 증권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1금융권 가면은 하루에 3개씩 개설이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예전부터 이 증권사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맞는 증권사를 찾는다고 여러 증권사 계좌 다 개설을 해서 HTS를 여러 가지 사용한다고 증권사를 종류별로 만들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보이시는 이 증권사입니다. 가장 많이 청약하는 게 미래에셋대우, 그리고 삼성증권, 한국투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권사들만 개설하면 준비가 끝이 납니다. 준비를 했으면 어떻게 청약을 넣냐면 이거는 한 번만 해보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HTS를 쓰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모바일로 청약을 합니다. 모바일로 각 증권사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OTP까지 등록을 해서 각 증권사마다 어플을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들 한 개씩 클릭해 보시면 청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청약에서 공모주 청약 메뉴에 날짜에 맞춰서 조건이 맞는 종목을 청약을 넣는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청약을 넣으면 일반 종목들 매매하듯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휴일 이런 거 다 제외하고 1월 1일부터 2일까지 보통 청약은 이틀 동안 진행을 합니다. 이틀 동안 진행하고 2일까지 진행을 했다면 이틀 뒤인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뒤인 4일에 환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2일에 청약금 10만원 들어갔다가 이 10만원은 이틀 뒤에 환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 이틀만 예치시켜 놓고서 주식을 받아서 뻥튀기 되는 것을 그대로 먹고 나온다는 것이며 주식이 입고되는 시기는 상장 당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것. 별표 쳐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청약하냐. 여기에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을 청약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스몰캡의 기간 경쟁률이 높은 것들. 보시다시피 여기 기간 경쟁률이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기간 경쟁률이 높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확약까지 많이 걸려 있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은 스몰캡 종목, 여기에 기간 경쟁률이 높고 확약까지 있는 종목은 거의 99% 확률로 뻥튀기가 됩니다. 공모주 분위기가 진짜 안 좋은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뻥튀기가 되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확인하시는 방법은 장외 가격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100% 확신을 할 수 없는 가격이긴 하지만 높을수록 훨씬 더 뻥튀기 될 확률이 높아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외 가격은 그냥 여기 주주 동호회에 들어가서 가격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정 공모가가 18,000원인데 장외 가격 또는 코넥스 가격은 33,000원이다. 그러면 18,000원짜리가 33,000원에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뻥튀기가 될 확률은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코넥스가 아닌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격을 확인하시거나 가격을 확인하고 공모가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여기 가격이 적혀 있지 않다면 매도 매수 호가 클릭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빨간색 매물을 보시면 대충 어느 호가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며 공모가보다는 무조건 많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피해야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일단은 스펙. 저는 스펙 이런 것들 청약 절대 넣지 않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몇 년 전에 분위기가 갑자기 좋을 때가 있었지만 스펙은 이런 거 스펙 15, 75 이런 거 청약 절대 넣지 않습니다. 이거는 피하셔야 되며, 그리고 스몰캡이 아닌 시가총액 규모가 3천억 이상의 장외 가격 확인이 불가능한 종목들, 기간 경쟁이 저조한 종목들, 이런 것들은 피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경쟁률이 저조하다면 당연히 개인의 경쟁률도 저조하다는 것이며 청약은
이틀 동안 진행하는데 이틀 동안 둘째 날 청약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가총액이 좀 크고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 있는데 PB파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마이너스 10%에서 시작을 했지만 상장하고 나서 상한가까지 가면서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이 종목 상장할 때는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청약을 넣으신 분들은 손해를 입었을 겁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만만치가 않았는데 기간의 경쟁률이 819대 1. 공모 규모가 워낙 커서 개인의 경쟁률이 230대 1이 나왔습니다. 팁이 있다면 둘째 날 청약을 넣는 게 중요하며 청약은 16시, 4시에 끝나기 때문에 4시 전인 한 2시 반부터 3시 반 사이 이때 청약 경쟁률을 확인하고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 이상 매우 높다 싶으면 이때 이 모든 조건들을 확인하고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여드렸던 이 사진 역시 이 조건으로만 청약을 넣었으며 11종목, 7개 종목, 2개 종목, 1개 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났습니다. 무조건 뻥튀기가 되면서 손실이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총 20개 정도 되는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이 났습니다. 이 조건으로만 청약을 넣는다면 아마 공모주 청약으로 손해를 보는 게 더 힘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언제 매도를 하냐? 청약을 넣고 나서 주식을 받았다면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계시겠지만 물론 보유를 하다가 PB파마나 박셀바이오처럼 신고가를 뚫어서 대박나는 종목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9시에 수익을 실현합니다. 무조건 9시 시초가의 수익을 실현하며 그리고 여기서 시작 전에 2배 호가창에 매수 대기 물량 1천만 주 이상 쌓이게 된다면 9시에 수익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9시 시작하고 난 다음에 VI가 걸린 거 확인하고 VI가 풀리는 시간인 9시 2분에 전부 수익을 실현합니다. 2배 뻥튀기가 되고 호가창에 물량이 많이 쌓인다면 당연히 VI가 풀렸을 때 최근에 이렇게 2배 뻥튀기 된 종목들 뻥튀기 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VI가 걸렸을 때 종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5%에서 많게는 30% 이거를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호가창에 물량이 많이 쌓이면서 2배 뻥튀기 되는 종목은 VI가 풀린 9시 2분에 전량 수익을 실현합니다. 첫날에 점상 갈 수도 있겠지만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 바라지 않고 VI가 풀리는 시간에는 무조건 주식을 정리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이런 식으로 청약을 넣어서 공짜 수익을 챙기고 있으며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영상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